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 2030년까지 현재 7%대인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 선도사업격이죠. 우리 지역 해상에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상생 방안은 있을까요? 오늘 토론합니다.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인데요. 거기가 아마 고창하고 부안 앞쪽의 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사무처장님, 올해 말 실증단지가 완공된다고 하는데 예.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 그 현재 그러니까 서남해 해상풍력이 전체 이제 시설 용량이 2.5기가 정도, 그러니까 2,500메가와트 정도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만 이게 조성이 됐다라고 하면 가장 큰 규모의 아마 해상풍력 단지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절차 과정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지금 사업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늦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다 끝나야 되는데 현재 실증단지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것들을 그 풍력발전기에 설치를 하는 과정들부터 시험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원래 실증단지가 60메가와트, 그러니까 3메가와트 풍력발전기 20개를 꽂아서 여러 가지 연구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현재 17기 정도 꽂혀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실증 단지까지는 올해 안에 이제 그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실증 단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시범 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범 단지는 400메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메가와트짜리 풍력 발전기로 하면 130기 정도를 꽂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시범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확산 단지라고 해서 본 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2,000메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면적을 다 합해 보니까요. 뭐 풍력 발전 기수는 뭐 3메가짜리 그 이상 5메가 아마 8메가까지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600기 이상의 풍력 발전기가 이제 꽂히게 되는 거고요. 면적이 약 48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의 바다에 이제 이 풍력 발전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공사 시기에 이제 많은 배들이 이제 크레인들도 가야 되고 장비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쪽 지역 면적까지 합하게 되면 고창 부하 연안이라고 하는 앞바다 전체가 사실은 풍력발전 사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또 연관업체 수협이라든지 이쪽에서 연구조사서까지 내오고 있어서 사실은 어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올해 말까지 일단 실증단지가 완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규모가 보니까 2.4기가 그러면 아마 거의 원자력 발전소 2기 이상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들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반대측 대표로 지금 주민을 대표해서 이성태 위원장님 나오셨는데 주민들은 절대 이 사업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현재 그런 정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실증 단지가 시작된 게 2011년도에 아마 공시가 나왔고 2012년도부터 아마 시작하기로 했는데 2016년도 3월 4일 날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이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2년도부터 일을 하면은 사전에 와가지고 어민 단체랄지 아니면 군이랄지 아니면 수협 이런 관계 기관에 있는 사람들 충분히 타협과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 절차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그쪽에 찬성하는 측의 사람들만 몇몇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민들이 정확히 안 시기는 아마 2015년도 그 정도야 돼서 이 풍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맨 처음에는 반대 대책위로 출발했는데 저희가 2013년 정도부터 저희는 먼저 수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정보를 알고 미리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민들한테는 일부 알렸지만 서로 어민들도 생업에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덜 줬죠. 일단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대책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국회나 도나 산업부나 이런 쪽으로 이게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후손들의 물려진 소중한 자산이고
그리고 또 우회로는 새만금이 지금 해가지고 전북 바다를 지금 어느 정도 다 잠식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주고 있고 또 밑으로는 영광 원전에서 온배수를 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지금 고작 남은 게 그쪽에 있는 대체 어장이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아가는 그거밖에 그것마저도 지금 어민들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어민들 뭘 먹고 살아라는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어민들의 갈등이 엄청 지금 심해져 가지고 지금 피대위와 피대 한 동네에서도 찬성쪽과 반대쪽이 분열돼 가지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부안이라는 지역이 그 전에 그 방패장 사업 때부터 주민단의 갈등도 많았던 지역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역 자체가 아픔이 있는 해역인데 방금 말씀 들어보면 일단 그 정부의 불통,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그 명분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될까 하는 어떤 의구심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 그 김창규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업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추진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제 그 경제사회연구소에서 요즘 그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이 이슈가 되니까 정말 국민들의 이제 의견은 어떻는지 그 수렴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017년도에 그 찬성하는 쪽의 사람들이 약 77% 이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2018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85% 가까이 찬성을 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뭐 주변의 지인들의 정보에 의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그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그 추진 쪽에서 일방적인 추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신으로 남아 있어서 사전에 준비할 때부터 계획을 잡을 때부터 주민들과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당위 내지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유 위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부로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그 말에 앞서 2017년도에 그 몇 프로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약 77.8% 정도. 그리고 2018년도에는 4.6%. 여기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 현대경제사회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어디? 대상자는 전국이 대상자. 전국이니까 예, 예. 뭐 고창 부안을 예, 상대로 그쪽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네, 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창 부안도 실제 어민들 입장하고 또 내륙에 있는 분들 입장이 다르거든요. 갈리겠죠. 이건 그러죠.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당연하죠. 해서 근데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앞서서 그쪽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을 지금 우리가 잃고 어떻게 먹거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달려 있는데 전국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면 이건 90% 이상 안 나온 것이 잘못된 거다. 일단은 이제 관점을 이렇게 보시죠. 그게 이제 그 지역적으로 국한돼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하는 분명히 당연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냐 이 관점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오해는 없으시고. 예,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서로 오해가 없지. 저는 이제 고창이나 부안에서 어민들 상대로 했는데 이런 또 수치가 나왔다고 저는 금방 좀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고. 자, 아까 뭘 물어보셨죠? 어떤 절대 무조건 반대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네,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 어민들이나 이제 이쪽 관계자들과 이제 회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기는 저희들은 이제 어느 10월, 11일에는 좀 준공이 됩니다. 완공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저희들 참 막는다고 막았는데 못 막았습니다. 어찌됐든 뭐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지금 모든 게 지금 이 실증단지 사업에 들어오면서 두 번의 전원개발 촉진법으로 이것이 완성이 된 사업입니다. 주민과 군과 이런 관계자들과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 2차, 3차 400메가와트, 2000메가와트 사업을 하면 이 고창, 부안, 전라북도 바다는 없습니다. 어민들은 아무것도 거기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상생 방안이 있냐? 옛날부터 제가 항상 전북도나 어디에서 산업부나 가가지고 회의하고 그런 데서 이야기하면은 상생 방안을 만들어서 가져와 봐라.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2017년도 말에 전북도에서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구성에는 도에는 정무부지사가 이제 주관하는 부사님이 주관하는 걸로 하고 고창, 부안, 그 다음에 산업부, 한해부 이런 분들 모시고 그러면 이야기 대화를 한번 해보자.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빠짐없이 한번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 어떤 것이 상생 방안인지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한두 번 하다가 또 이것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이건 들어서면 안 되는 지금 현재 그 전라북도에 있는 그 바다에 들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들어오면 다 죽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뭐 말도 없고 답변도 없고. 자, 지금 그 표현들이 그 뭐 어민들이 다 죽는다 이런 표현들은 좀 제가 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제주도 탐라해상 풍력을 보면 지금 설치된 지가 불과 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바다 밑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저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모니터링이 다 돼요. 그 바다 밑에 고기들이 다니는 것이 그 모니터로 다 뜹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그게 어초 역할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어족들이 자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풍력 발전기 심어놨다 해가지고 거기에 탐라해상 풍력 10개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어민들은 더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오히려 좀 가능한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싶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실제 그 어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한번 조사를 한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가장 크게 역시 말씀들 하시고 계시는 게 그 어장 축소, 그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한 35% 정도로 비율이 가장 높던데 어떻습니까?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좁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는 걸로 봐야 할까요? 그 이번에 이제 그 실증 1단계 사업이 이제 60메가와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이제 확산해서 400메가, 그다음에 2000메가 이렇게까지 규모가 커지면 사실 이 단위 전체에 대한 환경영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죠. 예를 들면 여기는 바다라고 하는 또 특수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해상 풍력 아까 방금 얘기했는데 전체 풍력은 1기가 정도 됩니다. 한 1000메가와트 좀 넘어가고 있는데 해상 풍력은 아까 탐나가 현재 한 36메가와트 정도 그 정도 수준이고 엊그제 정도의 그 대정지구에서 제주도죠. 대정지 그 대정 앞바다에 있는 풍력 단지가 경관심에서 또 부결이 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풍력 발전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논밭이잖아요. 자신들의 재산권인 겁니다. 그 재산권이 저희가 항행 금지 면적으로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약 400만 평 가까운 요 땅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풍력이라는 게 보면 겉에서 보기에는 큰 기둥과 날개가 달려있는 거지만 바닥으로 보면 하부 구조가 굉장히 크게 안정적으로 있어야 이게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구조물을 설치하는 바다의 토목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사 중에 계속 파일을 박아야 되고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물은 우리가 뭐 조그마한 냇가에서도 뭔가를 하게 되면 물고기들은 다 피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공사 시기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오염원들 배들이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 지역에 배들이 어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고요. 이제 완공이 돼서는 예를 들면 뭐 그 저주파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물고기들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하부에다 어초를 넣게 되면 뭐 고급 어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물고기의 전체 양으로 보면 이건 몇 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이게 풍력 발전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면 뭐 전체 물고기 양 전체 양은 좀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해역 이용 평가라든지 소위 말하는 육지의 환경영향 평가를 바다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어민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된 거죠. 산자부가 이거는 우리 국가 계획이나 목표에 맞춰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되니까 2010년에 계획을 해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환경부가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는 전체를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1단계로 우선 100메가, 60메가라고 하거든요. 100메가 이하는 환경평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큰 사업의 전초 사업이니까 큰 그림을 다 그려보고 다 검토를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100메가도 안 되는 사업이니까 환경평가도 안 보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러는 거니까 사실은 어민들이 동의할 수도 없고 어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이 우산장수와 부채장수를 둔 부모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정말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탈원전이라든지 에너지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풍력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용성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외에 저 어민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문제점으로 우려되는 점으로 환경 훼손을 31%를 꼽았고요. 그다음에 소통 부재가 한 11% 정도 이런 순으로 나오던데 방금 사무처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정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했어야 할 사전 절차, 해역 이용 그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략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규모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절차를 추진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주민들이나 어민들과 대화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거 정말 순진한 판단인가요? 정상적이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지금 그 세계적인 사례들을 좀 보면 사실은 지금 네덜란드, 덴마크 또는 저쪽 오스트리아 이쪽에는 벌써 신재생 에너지가 80%에 육박합니다. 전체 에너지 중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측면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한 7, 8%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 좀 진지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게 공청회를 통한 어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거기 공동 투자자로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풍력 단지에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분을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마음문을 열고 같이 좀 협의를 하면 얼마나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앞서 사무처장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다음이 시범단지, 마지막으로 확산단지 이렇게 좀 절차가 예정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으로 정부에서 필요한 어떤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해역 이용 평가 같은 거는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거기에서는 어떤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질문에 앞서서요. 예. 우리 고모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제가 좀 답변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지금 거기가 다시 회유해서 바다 목장화 사업이 활성화된다. 저도 그 말에는 찬성을 합니다. 저도 대정, 그다음에 탐나 다 갔다 왔고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도 다 갔다 왔고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야 될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쪽 바다 깊이 수면에는 다 여로 돼 있어요. 여가 뭐지? 바위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산업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은 그 센터는 거기는 다 뻘로 돼 있어요. 층이. 적은 데는 20m, 많은 데는 50m까지 뻘로 층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고기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회유 장소예요. 통로답니다. 이동 통로. 그런데 거기에다가 해상풍력을 꽂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은 괜찮습니다. 이게 날씨가 좋고 이럴 때는. 근데 태풍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그거는 뻘은 쇄골의 현상에 의해서 엄청나게 패입니다. 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유물이 어딘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차 폐가 어디로 가냐면 다 연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뻘이. 그걸 더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런 자료나 그런 것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어디 뭐 제주도나 뭐 애국사래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회의나 장소 할 때 강민석 전력요구 박사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성공 사례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민들 사탕발림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 현실에 맞는 대안을 내놔라. 그래야 우리가 수긍을 하는 것이지. 당신네들이 그런 것이 할 일이 아니냐. 응? 어디서 뭐 고기가 지금 현재 그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고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1차 사업을 해가지고 실증된 1차 사업이라고 97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거기다 뭐를 했냐. 품목을 가리비, 미역, 굴 이런 걸 했습니다. 거기는 전혀 맞지 않는 품목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누구 하고 있냐? 찬성하는 측 어민들하고만 했습니다. 저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막대한 97하는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놓고 성공했다가 또 와서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 성공했으면 거기에서 수익된 것이나 이런 자료를 내놔라. 우리가 맨날 그 바다를 현장을 갑니다.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영국이 이제 EU 풍력 발전량이 한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발전 단지가 한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한 15기가와트 정도의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만 보더라도 그 가장 큰 단지, 29개 단지 중에서 가장 큰 단지에 꽂혀 있는 게 약 176개 정도의 터빈이 발전기가 있고요. 전체 규모가 63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의 영국 29개 단지가 이미 있는 단지에서 가장 큰 이 단지가 예를 들면 175개 정도, 630메가와트 정도거든요. 이 규모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실증과 시범사업단지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의 이용 밀도가 굉장히 높다. 연안 어업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갯벌에서 예를 들면 그 길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양식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용 밀도가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면 가장 큰 해상 풍력이 성행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잡아가지고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계획 자체가 굉장히 무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영국 바다는 다 영국 여왕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먼저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 바다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이 바다를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고요. 그 과정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공공협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차례 이상씩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뭔가 바다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를 정한 다음에 요 정도는 풍력을 통해 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 기후변화법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 단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 평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그 업체가 준비한 환경영 평가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지난하게 겪고 있고요. 각각 업체가 내야 되는 것들도 이 바다의 특성, 아까 말한 대로 여기가 연안 지형인지 해류의 흐름이라든지 어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잘 정리가 돼 있으면서 대안을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36메가짜리 정말 아장아장 초보인데 너무 이렇게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한 이후에 어민들에게 이렇게 할 테니 한번 들어봐달라, 동의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부도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방금 그 환경영향평가도 말씀하셨고 해역이용평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그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주관은 정확히 그 환경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자부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약간 좀 권한이 좀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이 풍력 발전뿐만이 아니고 태양광 난림 문제, 우주선 태양광 문제에서도 발생이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 입지제도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산자부가 일정 부분의 요건만 갖춘 계획서를 만들어 오면 발전 사업 허가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거를 이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것처럼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일정 정도 규모가 되면은 환경부가 받는데 환경부가 환경 평가를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 100메가 이하는 그 환경 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흡합니다. 실제 환경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게 실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먼저 그 환경성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의 평가를 먼저 철저히 하고 그럼 지자체 그 협의를 단계는 해서 그럼 환경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산자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허가를 먼저 내줘버리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고려라든지 지자체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돼버리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산자부가 벌리고 그 뒤치다거리 치우는 것들은 자치단체가 하니까 자치단체도 죽은 맛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서남 해상 풍력의 이제 주체는 발전사입니다, 사실은. 발전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거 발전을 하면 그 발전을 활용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전 주체는 그 서남해 해상부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발전사 자회사들이 지분 참여를 해갖고 한 거고요. 그 관련된 부분을 허가를 내준 곳은 산업부에서 이제 그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환경영향성 평가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환경영향성 평가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거 돈 투자가 상당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하려면요. 그러면 민간 사업자들이 그걸 그 어느 지역을 이제 그 단지를 만들고 싶어 하면 그걸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려면 돈이 뭐 수십억에 수백억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이리 되면 결국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금이나 이런 게 정식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육지에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전원개발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게 전력을 생산하는 건 국가 기반 시설이라니까 그 관계를 생략을 해준 거고 편익에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전력 기반은 다 갖춰졌잖아요.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바꾸는 거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합의한 절차는 이제 가야 된다. 발전 사업도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저희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그 조금 뭐랄까요, 그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서 방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획 입지 제도. 이게 지금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지를 만들면 예. 정부에서 승인을 하고 민간에 분양하거나 예, 예. 그리고 인허가 절차도 일괄적으로 해주겠다, 포괄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예, 예.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2030년까지 2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산화탄소나 기후변화,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정책이고 국가 과제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유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뭐 바다는 어느 정도가 어떤 조건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지역들을 가능하면 뭐 계획 입지를 해서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로 선정한 다음에 일정 정도 조건을 갖춰가지고 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협동조합에 주민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겠다라는 제도인데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도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지금 그래도 이 와중에 그 고창군에서 상당히 좀 진전된 방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관 협의체 구성 방안을 제안을 했던데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상생 방안을 가져와라. 그런데 내놓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래서 불신이 더 쌓인 것 같거든요. 이런 논의 기구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안들이 제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상생 방안을 가져와봐라 한 계기가 뭐였냐면요. 전북도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2차, 3차 사업에 가기 앞서서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고창과 부안에서 10개 항목, 부안에서 6개 항목이 왔고 고창에서 한 5,200억 정도, 부안에서 4,600억 정도의 지원 사업을 이제 산업부에서 그거를 전북도한테 말해가지고 전북도에서 이제 지자체에다가 말을 해서 이제 협의한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걸 다 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라 하니 그럼 이런 정도의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좀 필요하니 검토해 달라 했는데 그쪽에서 산업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정단지 4,600억짜리 공사인데 5천억을 내놓으라 그냥 이렇게 또 언론을 언론 플레이였고 호되게 해요. 우리가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사업 그것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되면 된다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되잖아요. 전북도에서. 근데 그런 것 자체도 저번에 한번 회의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뭐 말 대꾸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뭔 대화가 되고 뭔 상생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서남해 해상 풍력 이게 갈등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갈등 단계는 이미 넘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정도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정부 계획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쩌면 인류사적인 어떤 과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이 문제를 쉽게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서남 해안의 그 해상풍력발전단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이면 좋겠다. 그런 뭐 제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들으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네. 김찬구 고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우리나라 이제 입지로 봤을 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지는 뭐 산이 한 75% 이상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상 풍력으로 가는 이제 주 이유가 그 풍력 발전 그 기기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3메가 이랬지만 지금 6메가, 8메가, 10메가까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그 이제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과연 이제 이 진행하는 과정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 지금 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산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충분하게 공청회나 어떤 토론을 거쳐서 이 지역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단지 발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객체였다면 이젠 주체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면 충분히 뭐 한국에서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직전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위원장께서 혹시 생각하시고 계시는 어떤 대안이나 제안이 있다면? 지금 저희 고창이나 부안 어민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새만금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또 밑으로는 영광 한빈 원전에서 또 지금도 현재도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어민들이 지금 거기서 살아간 토지가 그쪽밖에 없어요, 일부가. 그리고 고창이나 부안은 좀 모르겠는데 고창은 배들이 90% 이상이 다 3톤 미만 연안 배입니다. 연안 배. 그 해상풍력이 들어선 그 안쪽에서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그것마저 내놓으라 하니 이게 진짜 어민들은 진짜 통고 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20개 들어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은 그냥 우리 어민들 그냥 편안히 먹고 살게 좀 떼부로 두었으면 그래야 전라북도 바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정현 사무처장님. 예. 저도 오늘은 좀 어민들 편을 더 들고 싶은데요. 새만금 사업으로 어업 생산량 74%가 감소를 했고요. 그 영광 한빛 원전에서 고창 앞바다로 초당 309톤의 온배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8년 동안 군산 앞바다 먼바다 쪽에 서해병이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청도에서 90km 떨어진 곳은 또 해사 골재 채취 단지로 사용을 다 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앞바다, 전북의 앞바다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실은 이제 오염이 되고 망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남은 바다만이라도 좀 지켜내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좀 동의를 하면서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그 바다의 바람,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이 바람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문제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탄소 소재 단합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지역의 자그마한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어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현재 울산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큰 기초를 박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이거는 물론 수심이 더 깊어야 되거든요. 좀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연안 어장은 또 보호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민들이 직접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예를 들면 바람을 낚는 어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큰 규모로 할 게 아니고 어민들이 예를 들면 연안의 바다, 예를 들면 새만금 방조제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00개 이상의 풍력발전기를 꽂을 수 있거든요. 바다를 지키면서도 바다에 가까운 바람을 잡을 수 있고 여기에 어민들이 투자를 하는 협동조합 방식들.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 전체 풍력발전기의 75%가 협동조합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검토를 더 할 수 있고 환경적인 분야까지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유식 풍력발전기 그리고 어민 참여형 풍력발전기를 사실 연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육지 연안 쪽에서 시작을 해서 좀 나가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너무나 양적으로만 아까 말한 대로 해상 풍력이 가장 발달한 영국 같은 경우도 630메가와트가 가장 큰 단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거의 4배에 가까운 단지를 뭐 이제 걸음마를 뗀 나라에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씩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단지를 만들어가면서 규모를 키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북만이 아닌 인류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희생을 강요하는 개발까지를 모두 다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함께 참여하는 상생의 개발로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도 달성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